십성 중에서 식신상관은 수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계획한다, 그 계획을 추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점괘에서의 식상의 비중은 또한 재성 못지않게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식상이 갖는 의미는 참 방대하죠.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들 점괘를 물을 때 돈을 벌겠느냐 못 벌겠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벌겠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식신이고 상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상관은 어떤 유상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은 유상은 역시 사업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째, 사업을 하는데 상관적인 수단은 중개, 유통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조업과 유통업이 있을 때 상관은 제조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유통할 생각만 있습니다. 왜 상관이겠는가? 유통, 시골에서 보면은 밭대기라는 유통이 있습니다. 가령 김장철이나 이런 이제 농작물을 보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수확을 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밭채로 사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가져가기로 하고, 밭채로 사버렸을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손해볼 일을 할 턱이 없죠, 상관이.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손상시킨다는 말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대입을 했을 경우에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항상 방법을 묻는 데에서 먼저 거론이 됩니다. 수단이죠. 상관적 수단. 가령 식신 같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변화할 여지가 좀 적습니다. 식신은 오래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관은 아침 저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다 팔았던 물건인데 내일 시세가 안 맞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그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 해서 점괘에 상관이 한 서너 개 보인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종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대단히 다양할 수도 있다. 상관이 많이 있는데 일간의 힘이 부족할 때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역부족이란 소리죠. 그렇게 됐을 때 일을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일이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실패죠. 문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을 때 일간의 역량을 잘 저울질해 가지고서 기륭을 말하게 됩니다. 상관이 있으면 돈 잘 벌겠다. 기본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돈을 잘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 벌려놓고 수확이 안 되면 까먹는 거죠. 상관만 있고 재성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성이 없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늘어 벌려놓고 유시무종이 되는 거죠. 지금 좀 4대강 공사 해놓고 지금 마무리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관이 사업하면 그렇습니다.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벌려만 놓고 그 나머지는 또 이제 누군가가 치워야 되겠죠. 이런 것도 상관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사업을 할 때 상관이 있으면 반드시 재성을 봐라. 재성이 있으면 일간의 힘을 봐라. 그 삼박자가 잘 짜여져 있다면 좋은 쪽으로, 그렇지 못하면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표현. 표현은 입으로 하는 거죠. 속마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남이 모릅니다만은 또 짐작은 되죠. 인상을 잔뜩 쓰고 있으면 저놈이 뭔가 속이 편치 않구나 알 수는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은 생각된 것을 바로 말로 옮기는 거죠. 왜? 상관은 입의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과 연관된 내용으로 인해서 나쁘게 작용하면 관제구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카드라 통신, 누구라고 내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고서 유포하면 유언비어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칫 추적 IP 추적당해 가지고 뭔가 불리한 결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게 작용하면은 외교, 사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관제구설이 됩니다. 관제구설이 뭐겠습니까? 이런 말 했냐, 한 적 없다, 내가 안 했다, 네가 했다. 법정에 가서 시비하는 거죠. 이런 것을 관제구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인은 상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걸로 봐야죠. 상관이 아예 보이지 않으면 이런 의미는 논하지 않습니다. 없는 걸 논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관이 있을 때 항상 주의해서 그 상관이 길작용인지 흉작용인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관은 원래 흉신에 들어갔죠. 자평진전에 봐도 사흉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관을 상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흉신은 아니고 일간의 상황에 따라서 흉신도 되고 길신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것은 해설하는 사람, 살펴보는 학자의 관점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외교, 밖에서 남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꼭 외교관은 아닙니다. 나 이외에, 우리 가족 이외에 바깥 사람들과 어떤 교류한다면 그것도 외교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상관은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그 상관이 길작용을 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한다든지 또는 그걸 사업에 연결시킨다든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상관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재물로 결과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과 이 사업은 참 밀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교 관련도 역시 상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를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덕이 될까 해가 될까라고 물었다면 만나는 문제네요. 물론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사귄다는 그것이 앞에 거론이 돼버리면 상관의 동태를 봐야 되고 상관이 길작용인지 흉작용인지는 반드시 구분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그것이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자식도 되는군요. 상관이. 아들인지 딸인지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굳이 또 나누라면은 나와 음양이 다른 게 상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그냥 자식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함. 여성의 생각이 나는데 자녀가 언제 생기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가능하죠. 나이는 들고 늦게 결혼했는데 서둘러야 아이를 하나 볼 수 있거나 혹은 둘 얻을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예측된다면 급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아이가 들었을까 태어날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상관의 동태를 봐야죠. 이때 상관이 생조를 잘 받고 충격이 없이 안정돼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특히 분주에 있어야 됩니다. 연월일시 분 최종 결과물이니까 분주에 상관이 있고 생조받고 있으면 순산하겠다. 그런데 충격이 돼 있다. 인성한테 막 극받아 있다. 그러면은 좀 걱정스럽다. 난산 혹은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이런 걸로 살필 때에도 상관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좀 안 좋은 쪽입니다만은 모함 같은 것도 상관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관제구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업이 붙어 있네요. 유통업 역시 상관의 특기라고 하겠습니다. 유통업의 어떤 큰 의미는 사다가 파는 거라고 말하면 되겠죠. 특히 의류 같은 거,
공산품 이런 것들은 다 유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과시장도 유통이 되겠습니다. 즉 사온 상태를 그대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사다가 호떡을 만들어 팔면 그때는 유통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치킨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기타 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닌 거죠. 일부 가공을 합니다. 후가공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상관만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식신성 상관이다. 이렇게 겸해서 생각하는 것도 응용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성분들, 입을 가지고 또는 사업에서 또는 자녀에서 이렇게 상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소송이 붙어버렸을 때 상관은 흉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소송에서 판결자는 관 아닙니까? 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불리하게 되죠. 왜냐? 관을 공격해가 될 일은 아닙니다. 관은 설득시켜야지. 그런데 관을 상한다는 얘기는 결코 설득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소송 붙었을 때에는 상관은 흉하다. 이렇게 관찰하면 좋겠네요.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식신, 정관편관만큼이나 식신상관도 그 작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식신은 재능이 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는 없냐고 누가 묻더군요. 머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는 기본이죠. 머리에서 명령을 입으로 내리느냐 손으로 내리느냐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신은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것이 빵이 되었던 밥이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비행기가 되었던 뭐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하는 거라면 상관은 입으로 다 떠들고 식신은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큰 구분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팔아보고 하자가 아니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공장은 어디다가 세울 것이며 터는 얼만큼 할 것이며 건물은 철강으로 지을 것인지 콘크리트로 지을 것인지 또 안에 들여올 기계는 국산으로 할 것인지 독일제로 할 것인지 중국제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세워야 됩니다. 상관은 이렇게 치밀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치우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식신은 스스로 자기 맞는 곳에 자기한테 맞게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 제품에 맞는 구조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맞추고 싶어 하는 것이 식신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은 식신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업도 마찬가지네요. 사업 계획과 창업은 유사하죠. 유사한 걸로 봤을 때 새로운 뭘 해보고 싶을 때는 식신을 봐야 됩니다. 특히 퇴직하시고 또는 직장에서 이렇게 그만두고 또는 명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 다음에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직장에서 50평생을 살았으면 그분은 사업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꼭 사주 봐야 하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러 온 것이겠죠. 그때 식신의 동태를 점괘해서 살펴서 판단을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그 질문자가 살아온 환경도 고려해야 되겠죠. 점괘만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기보다는 역시 사주나 또는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나 또는 그 사업이 그 시기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조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특히 퇴직금 받아가지고 사업할 때는 전재산입니다. 그 잘못 투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노년에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점괘 참 한대라고 하겠습니다. 제조업도 당연히 손으로 하는 거죠. 식신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뭔가 상품을 만드는 데에는 식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업도 제조업도 다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관찰을 합니다.
이거 프랜차이즈 같은 것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성이기 때문에 상관으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구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킨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상관으로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건 뭡니까? 수술의 결과. 수술이란 무엇입니까? 손기술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손기술로 하지 않고 의료적으로 병원에서 환부를 제거하는 또는 바로잡는 그런 행위를 수술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손기술이 여기에서 그대로 도입이 되었군요. 참 재밌습니다. 자, 수술의 결과. 특히 수술이 대상이 뭐겠습니까? 손이 들어가야 될 곳이라면 가령 악성 종양 이런 거겠죠.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든지 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편관으로 봅니다. 고통을 주니까. 편관이 있을 때 식신으로서 그거를 제거해 나갑니다. 뭐 칼을 주로 쓸 가능성이 레이저로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수술은 식신으로서 관찰하는데 이때 편관이 있어야 되겠죠. 편관이 있고 식신이 있으면 수술을 논할 수 있지만 식신만 있고 편관이 없다. 수술하면 어떻겠는가 물었을 때 이게 수술할 병인가? 이런 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진단했길래 수술 얘기가 나왔습니까? 수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편관은 있는데 식신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또 수술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약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미 수술 시기를 놓쳤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거의 반의사는 돼야 되겠네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을 해야 조언할 때 전혀 황당한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구하는 일의 진행 과정. 과정이죠. 식상은 과정입니다.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것이냐. 결과를 물었다면 그때는 죄를 봐야죠. 식상이 아닙니다. 진행 과정을 물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은데 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의 진행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식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협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성에게 자녀도 되고 상관을 아들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식신은 딸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유연한 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양이 같으니까 동성으로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여성 딸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딸 문제로 고민할 때는 식상 다 물론 보는 거지만 특히 식신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정도 알아두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수하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제자는 식신입니까? 제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판박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해준다면 그건 제자로 해도 될 것이다. 학생은 뭐냐? 학생은 모양을 전해받는 것이고 제자는 본질을 전해받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학생과 제자의 구분을 둬봅니다. 그러면 선생은 무엇입니까? 선생과 스승. 선생은 어쩌면은 형태를 전해주는 것이고 스승은 핵심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냥 형태만 전해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선생을 만난 것이고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읽을 수 있다면 설명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낭홀은 스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은 희망사항도 없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가르친다면 제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이심전심, 구전심수 이렇게 말로 마음으로 전해줄 때 그건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원래 식신은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 설기정영 이런 이제 문구가 있는데 그 빼어난 에너지를 설기 전해주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상과는 좀 안 어울리죠. 상과는 뭐죠? 매매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장사니까. 식신은 뭘 좀 전수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를 논할 때는 특히 이제 여러분 나중에 제자를 받아서 지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 식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수하, 밑에 사람 문제입니다. 부하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수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건 우리 옛날 개념의 머슴이나 일반 회사의 직원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앞으로 내 일을 물려받을 사람, 이런 정도가 수하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손수가 있죠. 이 수와 이 수는 같은 수입니다. 식신은 꼭 이렇게 손을 달고 다녀요. 수하란 앞으로 내 일을 배워서 그대로 할 사람을 의미한다면 역시 상관보다는 식신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 했을 때, 또는 이 사람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미 있죠. 이 사람을 내가 밑에 사람으로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랬을 때 젊게 쳐보고 식신이 손상돼 있다 그러면은 아마 키워봐도 크고 화려한 꽃은 못 피울 것 같다. 잘 생각해봐라. 근데 식신이 아주 청하게 딱 짜여졌으면은 키워라. 반드시 스승의 이름을 빛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식신 항목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식신과 상관의 가장 큰 의미는 식신은 입이고 상관은 손이다. 식신은 임경변이고 상관은 핵심이다. 식신은 옆으로 좌우로 가는 것이고, 상관은 좌우로 가는 것이고, 식신은 우아래로 가는 것이다. 수직이다. 수직 관계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있고, 수평 관계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한테 달려들 수는 있지만 제자가 스승한테 달려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직이니까. 이런 의미로도 식상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상은 유상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많은 유상을 다 짧은 시간에 언급은 못 해드리지만 적어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항상 식신과 상관을 구분하는 그런 훈련이 뒤따라준다면 반드시 나중에 그 보답을 분명히 젊게 해석해서 해주리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